우리 시청자분들, 용적률 1100%로 개발된 곳 보셨습니까?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 세미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망설일 때 2억대의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망설여야겠습니까? 토요일에 오시면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부권의 권견입니다. 요즘 뉴스와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안 팔린다, 또는 보러 온 사람이 없다, 내년 집값이 위험하다, 또 폭락이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보면 볼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지표가 발표되는데 특히 두 가지가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가 되면서 이런 말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표가 작년 초와 올해 초에도 똑같이 최악이었고, 그때 이 투자를 망설였던 분들이 뼈아픈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여러 지표 중에서 편식을 하듯이 일부 지표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고, 특히나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에 확실하게 영향을 주는 거와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구분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를 보고 후회를 반복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뭘 봐야 될지, 어떤 기회가 이 순간에 우리 앞에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려움을 키우고 있는 부동산 지표 두 가지는 서울의 매물이 증가된다, 매물량, 서울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거래량,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원인은 대출 규제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매물 추이를 보게 되면 2022년 말에서부터 늘었다 감소했다, 늘었다 감소했다, 지금 현재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매물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부동산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매물이 쌓인다는 얘기는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사주지 않으면 가격은 자꾸 낮춰서 내놓게 된다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실제 시장을 가보고 현장을 가보시면은 매물이 많다 하더라도 호가를 낮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는 안 팔아요 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특히나 또 앞으로 집값이 잠깐 쉬었다가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는 안 되고 매물은 쌓이는데 가격은 안 빠지고 있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또 작년 초와 올해 초에 거래량이 살아날 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매물이 줄어들 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위험합니다, 작년 초 올해 초에 그렇게 많은 영상들이 나왔을 때 그 영상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했던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뼈아픈 후회를 남겼다라는 거죠. 왜? 작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란 대출이 정책자금으로 시장에 공급이 됐고, 올해는 신생아 대출이라는 것이 정책자금으로 공급이 되면서 특히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이 올랐거든요. 문제는 내년의 부동산인데, 내년에 정책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양이 55조 원이고 올해와 같은 양이라는 걸 고려한다면 이 매물이 쌓인다고 해서 가격이 빠진다는 등가 법칙은 이론에만 존재하고 현실에는 존재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표는 거래량입니다. 올해 초 1월 달에 2,450건 정도였던 것이 7월 달에 9,518건을 찍고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 4,951건이니까 8월 대비 35%가 감소했고 7월 대비 48%가 감소했다. 급격하게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 부동산은 위험하다. 이게 논리거든요. 자, 거래량이 줄게 되면 매수세가 약해졌고 매수 수요자가 없어지게 되면 가격은 빠진다. 또 이론적으로는 너무 탄탄한 논리죠.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떠냐? 전체 거래에서 가격이 오를 때도, 거래량이 폭발할 때도 오르지만, 예를 들면 반포에 있는 아파트 1000세대짜리 중에서 한 채가 40억에 거래되던 게 50억에 거래되면 그 아파트 전체가 다 50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가격이 빠진 건가요, 오른 건가요? 마찬가지로 마포에 있는 아파트가 17억에 거래되는 것이 20억에 거래가 되면 한 건이 거래됐는데 전체 1500세대가
같이 1억 5천이 2억이 올라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선도하는 지역, 상급지, 최상급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가격을 올리는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 실제 거래되는 가격 한 건, 두 건, 세 건, 10건이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고, 반대로 서울의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동반했을 때 같이 올라주는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남의 대표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래량도 줄고 매물량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실거래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포의 대표적인 아파트인 마포 프레스티 자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똑같이 음마 아파트와 비슷하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청량리의 대표 단지라고 할 수 있는 크래시티 같은 경우는 한 건이 가격이 하락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는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상계동 같은 경우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형상을 보이다 보니까 일부 하락 거래 한두 건, 또 횡보된 거래 다섯 건, 그리고 상승 거래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줄고 매물은 쌓이고 있는데 가격은 안 빠지고 있고, 특히나 내년에 특례 대출이 또 55조가 시장에 공급이 될 거고, 건축비나 인건비나 이런 공사비는 또다시 올라가는 현상들, 분양가, 원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걸 두려워서 내가 이도 저도 못하고 망설이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좀 길게 보면서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을 할 것인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심도 깊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대출 규제 후에도 상승 거래가 65%다. 그러면 반대로 35% 정도는 보합이거나 하락 거래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거래가 월등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상승 거래는 어디에서 일어날까?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전년 말 대비해서 상승한 상위 지역들 보게 되면 강남구,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마포구, 광진구, 수도권 지역에서는 과천과 성남이 있는 거죠. 또 전년 말 대비 아니라 전주 대비해서 보게 되면 광진구,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하남, 과천, 거기에 이제 논산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전주 지역들이 한두 군데가 껴있고, 대부분 다 상급지, 최상급지에 해당되는 지역,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줄고 있고 매물량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공포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남에는 신고가가, 외곽에는 찬바람, 이렇게 지역별로 큰 차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집값 전체를 하락하는 것을 밑에서 굳건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이 전세 가격인데, 전세 가격이 기세등등하다라는 뉴스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후회를 남지 않는 그런 선택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또 흐름을 결정하는 수많은 지표들 중에서 특히나 이 앞서 거론했던 거래량 감소와 매물량 증가는 심리와 굉장히 연관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말도 있듯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이 심리예요. 변화무쌍한 기준, 심리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지표가 대표적으로 이 거래량과 매물인데,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향후에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야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변화보다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5년을 보면서 투자 방향을 잡는 것이 큰 실수를 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공급인데 인허가, 착공, 준공,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부족할 걸로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대출 규제를 하니까 거래량이 줄고 매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개발은 활성화하면서 엄청난 인센티브와 활성화 정책들,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정부도 또 서울시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통화정책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좀 늦어질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추세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는 없고,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의 통화량은 증가될 거고 다시 원가가 올라가고 분양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 시차를 좀 두고 당장 다음 달에 3개월 뒤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6개월, 1년 뒤에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시장에 가장 큰 변하지 않는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라는 걸 알고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에서 기준으로 잡아야 될 지표는 이런 것들이라는 걸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 내후년의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은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출 규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지금부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은 이 개발 활성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활성화 정책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기 신도시 용적률 지금 180, 160에서 200%짜리를 전부 다 300%대의 용적률을 허용해주면서 120에서 140%의 용적률이 증가되고 공공기업 비율은 낮춰주겠다라는 용적률 증가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선도지구를 원래 말해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두 번째로 최근에 발표된 11월 7일 날 서울의 중공업 지역에 용적률을 400%로 복합 개발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250%밖에 활용을 못했던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공업 지역마저 400%로 아파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공급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공공주도가 아니고 민간주도로 복합 사업을 하는 경우에 준주거는 원래 용적률이 500%가 법정 상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높은 700%까지 허용을 해줘서 이런 건축물을 짓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10월 말에 발표를 또 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 3월 5일날 발표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최대 용적률이 어마무시하게 1100%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용적률 1100%로 개발된 곳 보셨습니까? 용산역 앞에 있는 레미안 용산 같은 경우도 991%로 개발이 됐지 1000%를 넘지 못했는데, 서울시의 여의도 같은 경우는 1300%까지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어디를 중심으로 역세권이면 더 후하게 준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담동의 프리마 호텔 같은 경우 현재 500에서 600% 정도의 용적률인데 이거를 몇 퍼센트? 1100%까지 활용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역에 가깝게 있는 지역들은 역 주변의 도시의 기능에 맞춰서 초고밀 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도쿄역이라든지 맨하탄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나라를 상징하는 도시들의 대표적인 곳들은 용적률이 2000%, 3000%까지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에서도 역세권, 특히나 3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역들의 초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1단계, 2단계 정도밖에 시행이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 용적률 완화는 추가적으로 더 될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용적률을 많이 주게 되면 닭장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홍콩에 정말 노후되어 있는 40년, 50년 된 정말 닭장 같은 아파트를 얘기하면서 저렇게 지어서 도시 기능이 회복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어서 빡빡하게 병풍처럼 짓는 것보다 높이 지면서 동간거리를 띄우게 되면 바람길과 조망권을 전부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닭장 이것만 생각하신다면 좋은 기회를 발로 뻥 차는, 그래서 뼈아픈 후회를 남기시는 그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꼭 거기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높은 개발 이득을 내가 수익으로 얻고 매도해서 좋은 환경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고,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고밀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은 기업 일자리, 대규모 업무 타운이 있는 지역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고밀 개발이 들어가도 잘 어울리는 도시 기능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신규 아파트가 20억대 이상 되는 지역이면서 거기에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 세미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대표적인 지역들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들을 투자하려면 아니 거기 지역이 좋은 거 모르나? 내 돈과 맞지 않아서 투자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그런데 2억대 갖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망설일 때 2억대의 자본으로 이런 요충지 20억이 넘는 아파트가 되는 지역들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망설여야겠습니까? 토요일에 오시면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